이봐요, 김 여사.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요? 피부과 다녀오셨어요? 길가다 만난 친구가 김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피부과예요? 요즘은 약국에서 산 바세린만 바르고 있다니까요. 한 통에 2,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자 친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요? 바세린 하나로 이렇게 주름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난 한 달에 화장품만 20만 원 넘게 쓰는데. 박 여사는 수줍게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의사 선생님 말대로 수분크림 바르고 바세린을 덧바르니까 팔자주름이 옅어지고 목주름이 줄어드는 것이 확연히 느껴져요. 73세 이복자 할머니는 손주 결혼식 전에 피부가 너무 거칠고 주름이 깊다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가 알려드린 건 딱 두 가지였어요. 수분 앰플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바르라는 것. 한 달 후 이복자 할머니는 저를 보고 활짝 웃으셨어요. 선생님, 손주가 저보고 화장품 뭐 썼냐고 물었어요. 주름이 확 펴졌대요. 이렇게 진심 어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저는 비싼 화장품보다 제대로 된 사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절감합니다. 이제부터 바세린에 대해 알려드릴 이야기들, 그냥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부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생활의 기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50년 넘게 성형외과를 운영하다가 은퇴한 이재훈 박사입니다. 평생 주름 걱정하던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했지만 제 책상 서랍엔 항상 바세린 한 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바세린을 어떻게 쓰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떤 분은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별 효과 없다고 하는지를 아주 쉽고 실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주름 없는 피부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혹시 바세린만 덜렁 바르셨다가 기름지기만 하고 효과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바세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름 개선, 피부 탄력, 노화 방지 바세린 하나만으로도 분명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잘 써야 합니다. 바세린, 사실은 처음부터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한 원유 시추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상처 부위에 검은 찌꺼기 같은 걸 바르고 있다는 걸 한 화학자가 눈여겨봤죠. 상처가 놀랍게도 금방 아물더랍니다. 그 화학자 로버트 체스브로가 이 물질을 정제해 만든 게 바로 지금의 바세린이에요. 원래는 석유에서 나온 부산물이었지만 수차례 정제 과정을 거쳐 안전하고 깨끗한 피부 보호제로 탄생한 겁니다. 아니, 그럼 바세린이 석유에서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때 발암물질 논란도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약국이나 마트에서 사는 바세린은 3중 정제를 거칩니다. 유럽의약품청, 미국 FDA, 심지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바세린은 외용으로 사용할 때 안전하다고 인증했어요. 실제로 바세린을 만든 체스브로 박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피부에 바르고 심지어 소량을 먹기도 했답니다. 놀랍게도 96세까지 장수하셨고요. 그만큼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지금도 바세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보습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분을 꽉 잡아주는 피막 형성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피부에 좋다는 크림, 에센스, 앰플을 많이 쓰지만 그중 많은 제품들이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처럼 수분을 끌어오는 성분이에요. 하지만 이 수분을 잡아두는 뚜껑이 없다면 금방 날아가 버리겠죠? 바세린은 바로 그 뚜껑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먼저 바르는 게 아니라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줘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 저 요즘 얼굴이 푸석하고 주름이 부쩍 늘었어요. 수분크림 바르는데도 그래요? 혹시 크림 바르고 나면 금방 당기지 않으세요? 맞아요. 촉촉하다가 금방 말라요. 그게 바로 피부가 늙는 이유입니다.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면
장벽이 무너지고 주름이 자리를 잡아요.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수분 함유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20대에는 약 60%였던 수분 함량이 50대가 되면 40% 이하로 감소하죠. 이때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명품 화장품 라메르 아시죠? 수십만 원짜리 크림입니다. 그 성분표를 보시면 페트롤라툼, 즉 바세린이 주성분 중 하나로 들어있어요. 결국 우리가 약국에서 2,000원 주고 사는 바세린이 수십만 원 크림과 비슷한 핵심 성분을 갖고 있는 셈이죠. 정리하자면 바세린은 단순한 크림이 아닙니다. 피부 위에 수분을 보호하는 얇은 방패막을 만들어주는 인류 최초의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실용적인 보습제이자 피부 보호제입니다. 다음에는 바세린을 어떤 제품들과 함께 써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께서 어떤 조합으로 놀라운 효과를 보셨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박사님, 저 바세린만 열심히 발랐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바세린은 수분을 가두는 거지 수분을 주는 건 아니에요. 마치 물통에 물을 넣고 뚜껑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없는데 뚜껑만 있으면 소용없죠. 박 여사는 얼굴을 모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바세린 전에 수분 크림을 발라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그런데 그냥 수분 크림이 아니라 피부에 특별히 좋은 성분들을 담은 제품과 함께 쓰면 더 효과적이에요. 바세린과 함께 쓰면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자기 무게의 1000배 수분을 끌어당기는 수분 마그넷입니다. 깊은 층의 수분을 채워줍니다. 글리세린 공기 중의 수분까지 끌어당겨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히알루론산보다 분자가 작아 더 깊숙이 침투합니다.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개선합니다. 다만 자극이 있을 수 있어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미백크림 피부톤을 균일하게 만들고 모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장벽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달팽이 점액 피부 재생과 흉터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 성분이라 자극이 적어 민감한 피부에도 좋습니다. 이런 기능성 제품을 바른 뒤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면 진공 포장처럼 보습과 영양이 밀봉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레티놀 크림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랐더니 효과가 2배로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피부 속 영양분이 날아가지 않고 제대로 흡수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너무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바르진 마세요. 성분들이 서로 충돌할 수 있어요. 핵심 성분 한두 가지와 바세린의 조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환자분, 바세린을 먼저 바르시면 안 됩니다. 수분제와 기능성 앰플이 먼저고 바세린은 마지막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순서를 반대로 하고 있었네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 사용하세요. 바세린은 차단제라서 먼저 바르면 다른 성분들이 피부에 흡수되지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세린은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제품이 아니라 그것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발라야 해요. 특히 바세린의 양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건 쌀알 크기 정도만 덜어서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의 쌀알 크기로 덜어서 양볼, 이마, 코, 턱의 작은 점처럼 찍어놓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손끝의 체온으로 바세린이 살짝 녹으면서 훨씬 얇게 발릴 겁니다. 얇게 발라주세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번들거리면 양이 너무 많은 겁니다. 얇게 바르되 놓치지 마세요. 얼굴의 모든 부위에 골고루 발라야 합니다. 특히 주름이 깊은 부위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그리고 바세린은 밤에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에 발라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밤사이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거죠. 바세린은 얼굴뿐 아니라 이런 주름 사각지대에 바를 때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 환자 중에는 얼굴만 관리해서
얼굴과 목의 경계가 너무 확연히 드러나는 분들이 많았어요. 얼굴은 20대인데 목은 60대 같은 모습이죠. 부위별로 피부 두께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눈과 피부는 얼굴의 다른 부위보다 10배나 얇습니다. 이런 곳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해요.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젊어 보이는 사람은 얼굴뿐 아니라 목, 손, 심지어 발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 전 기름도 많고 여드름도 자주 나는데 바세린 써도 돼요? 네, 대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성 피부도 부위별로 건조할 수 있거든요. 특히 볼과 눈가는 건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어떻게 발라야 하나요? 이마, 코, 턱은 피하고 이 부위는 기름이 많이 분비되므로 바세린을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 있습니다. 눈가, 볼, 입가만 국소 사용하고 지성 피부도 이 부위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눈가와 입가는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이므로 소량만 발라주세요. 밤에만 바르고 아침엔 사용하지 마세요. 낮 시간에는 피지 분비가 활발하므로 밤에만 바르고 아침에는 가벼운 젤 타입 보습제만 사용하세요. 특히 여드름 부위엔 바르지 마시고 건조한 주변 부위에만 소량 얇게 바르세요. 여드름은 염증이 있는 상태라 바세린이 모공을 막으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피부가 번들거린다고 보습을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은 기름지더라도 속은 건조한 인피건조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만 바세린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부 표면의 기름기는 깊은 층의 수분 부족을 감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성 피부도 보습이 중요합니다. 다만 방법이 달라야 해요. 제 환자 중에 심한 여드름으로 고생하던 20대 여성이 있었어요. 그분은 여드름 부위를 제외한 건조한 볼과 눈가에만 바세린을 얇게 발랐더니 전체적인 피부 상태가 개선되면서 여드름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몇 달 전에 바세린 바르고 피부가 더 안 좋아졌다는 친구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아마도 바세린을 잘못 사용했을 겁니다. 대표적인 실수들이 있어요. 아침에 바세린 바르고 그 위에 메이크업하면 화장이 잘 안 먹어요. 바세린은 유성 제품이라 위에 메이크업을 하면 화장이 잘 밀리고 지워집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는 더욱 그렇죠. 아침 스킨케어에는 바세린 대신 가벼운 젤 타입 보습제를 사용하세요. 바세린은 절대 듬뿍 바르면 안 돼요. 그냥 손에 묻은 정도로 얇게 발라야 합니다.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면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해 모공이 막히고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쌀알 크기만 사용해서 아주 얇게 발라주세요. 바세린만 바르는 건 마치 빈 냉장고에 문만 꽉 닫는 것과 같아요. 뭐가 들어있어야 의미가 있죠? 바세린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피부 속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 공기만 차단하는 효과라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분 제품 위에 발라주세요.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연고가 있으신가요?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보세요. 약효가 2배로 올라갑니다. 피부 트러블로 연고를 사용할 때 연고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면 약효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연고가 쉽게 증발하거나 옷에 묻어나지 않도록 보호막 역할을 해주죠. 처음 사용하는 제품은 항상 이렇게 테스트해보세요. 귀 뒤쪽이나 팔 안쪽에 소량 바르고 하루 지켜보는 거예요. 아무리 순한 성분이라도 개인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귀 뒤나 팔 안쪽 같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 소량 발라보고 24시간 동안 반응을 살펴본 후 사용하세요. 제 환자 중에는 바세린을 너무 두껍게 발라서 오히려 피부가 번들거리고 모공이 막혀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항상 바세린은 약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적절한 양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화장품에 매달 20만 원씩 쓰셨는데도 피부가 늘 푸석하셨어요. 78세의 할머니가 증손주 돌잔치를 앞두고 피부 고민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비싼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시는데도 피부가 항상 건조하고 주름이 깊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쓰시는 비싼 크림은 잠시 치워두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루틴은 간단했어요. 세안 후 히알루론산 앰플, 이건 할머니 쓰시던 수분 앰플이에요. 이걸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듬뿍 발라주세요. 할머니가 이미 가지고 계시던 수분 앰플이었어요. 이걸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듬뿍 발라주셨습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 미백 에센스, 주름뿐만 아니라 기미, 잡티도 함께 개선하려면 이 에센스가 좋아요. 피부톤을 균일하게 해주는 나이아시나마이드 에센스를 한 겹 더 발라주었어요. 바세린 쌀알만큼 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세린을 아주 얇게 발라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싼 게 비싼 것보다 좋을 리가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 간단한 루틴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셨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잔주름이 많이 옅어졌어요. 할머니 표현으로는 피부가 쫀쫀해졌다고 하셨죠. 한 달 후 할머니 손주가 물었답니다. 할머니 피부에 뭐 바르셨어요? 왜 이렇게 좋아 보여요? 할머니는 제게 전화해서 정말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30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2천 원짜리 바세린이 더 효과적이었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값비싼 제품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화장품의 가격이 아니라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을 지켜주는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피부는 얼굴로만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티나는 부위는 손과 목이에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얼굴이 탱탱해도 손과 목이 주름지면 나이가 티가 납니다. 특히 손등은 지방층이 얇고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부위입니다. 저는 얼굴은 관리하는데 손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손 관리법도 얼굴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손은 얼굴 다음으로 나이를 많이 드러내는 부위입니다. 특히 손등은 지방층이 얇아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자외선에 항상 노출되어 있죠. 샤워 후에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관리를 시작하세요. 샤워 후 물기가 마르기 전 또는 손을 씻은 후 물기가 약간 남아있을 때 수분크림을 충분히 발라줍니다. 손등은 얼굴보다 조금 더 두껍게 발라도 괜찮아요. 모공이 덜 막히니까요. 수분크림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 수분을 가둡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집중 관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손이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면 바세린을 바른 후 면장갑을 끼고 자보세요. 밤새 깊은 보습이 이루어집니다. 제 8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얼굴은 관리를 잘 하셨는데 손이 너무 주름지고 건조했어요. 이 손 관리법을 한 달만 따라 하셨는데 손등에 잔주름이 많이 옅어져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손이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반지가 더 잘 어울리네요. 반지는 잘 어울리는데 목에 주름이 많아 목걸이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목주름은 어떻게 하나요? 얼굴 다음으로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부위입니다. 피부가 얇고 자외선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목의 가로주름은 나이를 가장 정확히 알려주는 지표라고도 해요. 목은 항상 아래에서 위로 바르세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요. 목은 아래에서 위로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발라야 처짐을 예방할 수 있어요. 가볍게 마사지하듯 발라주세요. 특히 목 앞쪽과 옆 라인은 가로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니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에센스가 흡수된 후 바세린을 얇게 발라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목은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적어 쉽게 건조해지는 부위입니다. 게다가 목의 가로주름은 나이테라고 불릴 정도로 나이를 정확히 보여주죠. 하지만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얼굴 관리하고 남은 제품으로 목까지 쓱 발라주세요. 그 작은 노력이 5년, 10년 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꾸준히 하면 잔주름이 옅어지고 손주가 칭찬하는 손등과 목선이 됩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여름이 되면
반팔과 반바지를 입게 되는데 이때 팔꿈치와 무릎이 거칠고 까맣다면 전체적인 인상이 떨어지죠. 이 부위는 각질이 두꺼워지기 쉽고 항상 압력을 받는 부위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팔꿈치가 너무 거칠고 까매서 여름에 옷 입기가 창피해요. 걱정 마세요. 2주만 관리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샤워 후 피부가 물에 젖어 있을 때가 영양분 흡수의 골든타임이에요. 물에 젖어 있을 때 피부는 수분을 가장 잘 흡수합니다. 샤워 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관리를 시작하세요. 팔꿈치는 조금 두껍게 발라도 괜찮아요. 평소 많이 건조한 부위니까요. 먼저 수분크림을 충분히 발라주고 그 위에 바세린을 발라 수분을 가둡니다. 팔꿈치와 무릎은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두껍게 발라도 괜찮습니다. 특히 발 뒤꿈치 갈라짐에도 효과 만점입니다. 매일 밤 발을 씻은 후 수분크림과 바세린을 발라주고 양말을 신고 자면 갈라지고 거칠었던 발 뒤꿈치가 부드러워집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20년간 갈라진 발 뒤꿈치로 고생하셨는데 이 방법으로 한 달 만에 완전히 새 살이 돋았어요. 밤에 바르고 자면 아침에 촉촉해져요. 손등, 목, 팔꿈치, 무릎 마이너스 이 네 부위만 잘 관리해도 전체적인 피부 나이가 확 줄어 보입니다. 눈가랑 입가는 얇아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소위 감정주름이라고 하는 눈가와 입가의 주름은 표정을 많이 짓는 부위라 더 깊게 파이기 쉽습니다. 또한 이 부위들은 피부가 매우 얇아서 더 빨리 늙고 또 관리하면 더 빨리 개선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저는 웃을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생겨서 웃는 게 부담스러워요. 웃음은 억누르지 마시고 대신 눈가 관리를 해보세요. 웃을수록 더 예뻐질 거예요. 아이크림 바른 후 바세린 아주 얇게 얹기, 눈가는 특히 얇게 발라야 해요. 두껍게 바르면 부을 수 있어요. 아이크림을 바른 후 약지 손가락으로 바세린을 정말 얇게 눈 주변에 톡톡 발라줍니다. 절대 많이 바르지 않기 부을 수 있음 콩알만큼이 아니라 좁쌀알만큼만 사용하세요. 눈가는 림프 순환이 중요한 부위라 너무 두껍게 바르면 아침에 붓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가는 미소선이 생기는 부위죠. 웃으면 더 깊어지니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미백 에센스 비타민C 같은 미백 성분이 든 에센스를 먼저 바르고 바세린으로 마무리합니다. 입가 주름은 색소 침착도 동반되기 쉬워 미백 케어가 함께 필요합니다. 귀 뒤는 모르는 사이에 건조해져 있어요. 향수 뿌리는 부위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남은 양으로 귀 뒤와 귓볼을 가볍게 마사지해주고 바세린으로 마무리하세요. 잘 보이지 않는 부위일수록 더 신경 써서 관리해주세요. 그런 디테일이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피부가 얇고 자극받기 쉬운 부위에 세심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30초만 더 투자하면 5년은 젊어 보이는 피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을 주자면 상처엔 바세린만 바르지 마세요. 연고와 함께 써야 효과가 올라갑니다. 제가 성형외과 의사로 일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비법 중 하나입니다. 환자들의 수술 후 흉터 관리에 특히 효과적이었죠. 저는 상처가 잘 안 아물고 흉터가 남는 체질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고와 바세린의 조합을 시도해 보세요. 마법 같은 효과가 있어요. 항생 연고나 스테로이드 연고 등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연고를 먼저 바르세요. 연고를 상처나 트러블 부위에 얇게 바릅니다. 의사가 처방한 양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바세린이 마치 밀폐 포장처럼 약효가 날아가지 않게 잡아줍니다. 연고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 약효가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 조합은 트러블, 상처, 긁힌 부위, 심지어 벌레 물린 자국에도 효과적입니다. 벌레에 물려 가려울 때 항히스타민 연고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바르면 가려움이 훨씬 오래 가라앉습니다. 단, 연고는 장기 사용은 하지 마세요. 의사의 처방대로만 사용하세요. 바세린은 소량만 발라주시고 처음 사용하는 연고라면 꼭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제 50년 임상 경험에 의하면 연고 단독 사용보다 연고와 바세린의 조합이 치료 효과를 30% 이상 높여줍니다. 바세린은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습관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이틀 써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최소한 4주, 이상적으로는 8주 정도는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써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피부 세포가 완전히 재생되는 데는 약 28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 최소 한 달 이상은 꾸준히 해봐야 됩니다. 꾸준함이 쌓이면 바세린 하나로도 피부 나이 5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목격한 결과입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그냥 꾸준히 하는 것뿐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세요. 자, 오늘 저와 함께 바세린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2,000원으로 피부 나이를 10년은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떠셨나요?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하세요. 수분제를 바르고 기능성 앰플을 바르고 바세린 얇게 발라주세요. 순서가 중요해요. 뚜껑은 항상 마지막에 닫아주세요. 얼굴뿐 아니라 손, 목, 무릎, 팔꿈치, 눈가, 귀 뒤까지 관리해줘야 합니다. 나이를 드러내는 부위를 놓치지 마세요. 밤에 바르고 아침엔 가벼운 수분 제품만 발라주세요. 밤은 피부 재생의 시간입니다. 최대한 활용하세요. 적은 양을 꾸준히 발라주시고 최소 한 달은 지속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기적은 없어요. 하지만 꾸준함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오늘 시작한 작은 습관이 3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저는 85세가 되었지만 지금도 50년 전부터 해온 바세린 루틴을 매일 밤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제 피부 나이를 물어보죠.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으로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